공금을 운영한다는 거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거를 민간 기관에 이런 거를 운영 위탁했다는 건 법률 위반이고 어떻게 보면 헌법 위반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헌법 위반입니다. 명확하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 이런 것들이 인천에서 자행이 됐다는 얘기죠. 안녕하세요. 정승현의 인천포커스입니다. 여러분, 주민참여 예산제라고 들어보셨나요? 지자체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걸 통해서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시키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잘만 운영되면 정말 좋은 제도인데요.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의 시행 과정에서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많은 불법과 편법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지자체 권력과 일부 시민단체들과 카르텔을 형성하면서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는 지적이 있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인천이라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걸 제대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승현의 인천 포커스 계속해서 인천 주민참여 예산제가 어떻게 운영이 됐고, 그 과정에 지난 박남춘 시정부와 평화복지연대와 같은 시민단체가 어떻게 카르텔을 형성을 해서 시민들의 귀중한 세금을 이렇게 편성하고 썼는가, 이런 걸 우리가 지금 의혹을 진실을 파헤치고 있는데요. 오늘도 홍동윤 인천시 시민통합추진단 위원님을 모시고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이 시간에 홍 의원님하고 좀 나누고 싶은 얘기는, 이 주민참여 예산제가 전반적으로 인천에서 이게 셀프 운영이 되었다. 셀프라는 건 특히 이 세금이 들어가는 이 공공성이 무엇보다도, 투명성이 무엇보다도 생명인 이러한 제도에 있어서는 굉장히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본인들에 의해서, 예를 들면 어떠한 중요한 조직을 만드는데 예. 그 조직의 필요성도 이 평화복지연대 내에서 그거를 시장에게 제안을 하고, 예.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 다음에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단체가 단독 응모하게 하고, 예. 본인들의 회원들이 그 심사를 하고, 예. 선정하고, 이거 본인들이 짬짬이로 모든 걸 다 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었다는 거, 정말 민간이 아닌 공공기관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인천에서 벌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인천 주민참여 예산을 그 인천평화복지연대가 대부분 다 주물렀다고 해서 많은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관계자들은 지난 몇 년 동안 농담 비슷하게 이게 주민참여 예산이 아니라 평복참여 예산이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좀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평복참여 예산이다. 예. 평복만이 모든 걸 주물렀다. 예. 주민들이 참여를 못했다. 예. 아, 그렇군요. 어떤 겁니까, 이게? 예, 2018년 4월에 주민 참여 예산 이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사단법인 자치와 공동체를 만듭니다. 2018년 4월입니다. 네네. 예. 그리고 8월경에, 2018년 8월경에, 인천시와 함께 민관 합동 그 토론회를 개최를 해요. 주민참여 네. 예산 사업을 인천시가 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이제 민관 합동 토론회를 하고, 그 8월에 민관 합동 TF를 구성합니다. 당시에 200억, 300억 예산을 편성하고 예. 집행할 권한을 주어진 그 기관이라면, 예. 제대로 공모를 해가지고 그렇죠. 거쳤다면 여러 기관, 실적 있는 시민단체들이 많잖아요. 예, 많습니다. 예. 인천경실련도 있고 많이 있는데, 많이 있죠. 그런 데가 전혀 안 하고 만들어진 지 몇 달 안 된 급조된 평화복지연대 사람들이 주도해서 만든 그 단체만이 응모해서 그렇죠. 단독 응모했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 그런 게 가능했다는 얘기죠. 예. 그 응모 기간 자체가 짧았고요. 또 단독으로 입찰해서 거의 일주일 사이에 처리한 그런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된 자치와 공동체라는 데가 상당한 권한을 가졌다. 예. 일단 제가 듣기에도 이러한 중간 지원 조직을 만든 거잖아요. 예. 주민 참여 예산 지원센터라는 거. 이거는 제가 알기로도 2013년인가요? 박원순 시장 때 서울시에서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됐었는데, 그때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폐지했던. 이것이 상당히 법률과 헌법 위반 성격이 강하다 해서 포기했던. 그거를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천이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이 참여센터를 도입을 한 거잖아요. 예, 예.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많은 그 문제점들을, 그 의혹들을, 많은 언론이나 시민사회에서 제기를 했지만, 그 당시에 민선 7기 박 시장 정부와 인천평화복지연대 자치화 공동체는 꿋꿋하게 밀어붙여서, 많은 예산을 타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 지원센터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천에만 도입을 했던 예. 중간 지원 조직이 원래는 조례상 주민참여예산의 발굴 지원으로 돼 있는데 예. 실제 여기에 운영권을 주고 이런 것들을 실제 하게 했다라는 예. 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당시에 2019년입니까? 예. 중앙 일간지 기사에 보면은 당시 김모 인천시 대변인이 예. 이런 진술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치와 공동체 70억 원의 운영을 위탁했다라는 거를 그대로 얘기를 하거든요. 예, 예, 예. 공금을 운영한다는 거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거를 민간 기관에 이런 거를 운영 위탁했다는 건 법률 위반이고 어떻게 보면 헌법 위반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헌법 위반입니다. 명확하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 이런 것들이 인천에서 자행이 됐다라는 얘기죠. 예, 예. 정말 셀프로 자문하고 응모하고 심사하고 선정했다. 모든 게 주민들이 투명하게 참여한 것이 아니라 특정 시민단체 중심으로 더구나 당시에 인천시정부가 이제 묵인을 했으니까 가능했겠죠. 이런 것들이 자행이 됐다. 너무나 어이없는 일이 인천에서 벌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